자, 오늘은 비전공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코딩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기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웹 개발을 했다가 모바일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모바일도 했다가 데이터 사이언스가 핫하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도 했다가 그러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한 가지를 정하는 게 나아요. 이게 웹 개발자로 들어가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전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에는 제일 시장이 큰 웹 개발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웹 개발이 일단 시장 파이가 제일 크고 모바일은 아직은 더 적은 편이긴 한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취직을 할 기회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웹으로 정해졌다면은 두 번째는 HTML 다들 아시겠지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돼요. 웹 쪽은 이제 되게 빠르게 프론트 쪽은 특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책을 봐도 그렇게 이제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책이 이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을 보는 이유는 이제 그 목차가 제대로 나와 있고 이걸 기본기를 잘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이 책을 본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처음에 그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그 제일 근본적인 그 틀은 이제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개념을 알고 그래서 이제 웹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책을 아직도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기본을 배울 때는 책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책에 이렇게 목차가 딱 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는 구글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셔야 돼요. 구글링을 해서 어떻게 어떤 단어를 쳐야지 어떤 정보가 보통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러 메시지가 뜬다면 어떤 걸 이걸 쳐야지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건데 책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책으로 기본 뼈대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뼈대를 빠르게 잡았다면은 구글링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100%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00%는 없거든요. 100%는 없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게 모든 거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 50%를 알게 됐어요. 이제 기본을 알게 됐어요. 기본 한 30%, 40%뭐 이 정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링을 대충 어떻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클론 코딩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따라서 쳐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기본기를 익힌다. 책을 통해서든 그리고 나머지는 구글링. 그리고 다음에는 클론 코딩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 쳐보는 거죠. 처음에는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복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홈페이지가 있다면 뭐 풀무원이든지 어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거기에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만들어 보고요. 자기가 그 구글링을 통해서 모르는 건 찾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액션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 지식들을 모아서 그 복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이트를. 그게 이제 제일 효과적이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게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에러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러가 오히려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냥 개발자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본기를 익혔고 내 코딩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부스캠프에 등록하는 게 좋아요. 이게 꼭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 강사가 하는 대로만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트캠프에
6개월 과정이라든지 그런 몇 개월 과정에 이력이라도 있는 게 이제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감이 가죠. 요새는 이제 부트캠프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트캠프라도 가서 내가 몇 개월 동안 정식 과정을 밟았다라는 것들이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커리큘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트캠프의 이력은 중요할 수 있다. 처음에 이력서를 넣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아무 이력이 없잖아요. 개발과 관련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부트캠프의 이력이 처음에는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잡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트캠프를 가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처음부터 학원을 잘 골라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부트캠프에서 배우는 과정을 보시고 필요한 것만 얻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너무 구식 기술을 너무 자세하게 배운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스킵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아시면 좋겠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트캠프에 가서 그냥 배우시는 게 아니고 요새 최신 기술들이 뭐고 보통 쓰이는 것들이 뭔지 자동적으로 이제 발전적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발전적인 회사는 이제 계속 새로운 기술을 어답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구식 기술을 가르치는 곳에서 구식 기술만 배워놓으면 이제 이력서에는 그 내용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구식 기술을 계속 쓰고 발전이 없는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부트캠프에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그래도 저희가 정식 과정을 밟은 게 도움이 되죠. 처음에 이력서를 낼 때, 맨 처음에 취직할 때요.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SI 업체만 빠르게 학생을 보내고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을 걸러내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만약에 못 걸렀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사실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골라서 들어도 된다. 그 데이터베이스나 뭐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듣고요. 그리고 뭐 JSP나 너무 오래된 기술을 jQuery나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기술을 너무 오래 가르친다. 너무 주로 가르친다. 그럼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처음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사람인이나 인크루트나 뭐 로켓펀치라든지 가서 그 포스트를 보시면 돼요. 포스트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요새 어떤 기술들을 찾고 어떤 기술을 쓰는 개발자들을 찾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뻔히 보이거든요. 이력서 작성하는 거랑 나중에 이제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떻게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그런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너무 이 학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의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그런 회사를 가려면 어떤 기술들을 써야 되는데 이 부트캠프는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만 배우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독학을 해서 배워야겠다. 마지막에 또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기술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조원들이랑 잘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제 꼭 그 학원에서 배운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자기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녹여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다른 분들을 봤을 때도 그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묻거든요. 그 자기가 주어진 프로젝트 말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쓴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트렌드를 파악하고 마지막에 프로젝트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제 탐험한 그 기술들을 녹여서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도 좋고 이제 면접관이 보기에도 좋고 그럼 취업 확률이 올라가고 자기의 열정도 올라가겠죠.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말로만 했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자기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이라면 웹, 아니면 모바일이면 모바일,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면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리 레벨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웹으로 만약에 정했다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방법은 책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요새는 유튜브에 자료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으로 보고 쌓으셔도 돼요. 기본기를 쌓는다 30-40%. 그리고 클론 코딩해서 구조를 파악한다. 그리고 웹사이트 복제해보기. 이러면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부트캠프에 등록을 한다. 등록을 하는데 잘 처음에, 그러니까 좋은 곳에 등록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안 됐어도 자기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게 구식인 건지, 그러니까 요새 쓰는 기술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기술을 써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이게 조언들도 타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조언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